안녕하세요. 인생 후반 참교훈 진행자 금빛길입니다. 오늘 사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안 떠올랐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분명 제 얼굴인데 이상하게 그 순간 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단 몇 초였지만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나를 잃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죠. 그게 정확히 일주일 전 오전 1시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순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울 앞에 멈춰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름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낯설었어요. 제 얼굴은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내가 어색하다야요. 가슴이 턱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그게 지난주였어요.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날 새벽 시계를 보니 오전 1시였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괜히 거울 앞에 섰다가 그때 갑자기 머리가 텅 비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름이 뭐였지? 내가 나에게 묻는 그 한마디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었죠. 무서웠어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생긴 건지 그 순간엔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 이름은 김영우입니다. 68살이고 퇴직한 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요. 평소엔 밭일 좀 하고 가끔 손주 봐주고 뉴스 보면서 하루를 보내죠. 그런 제가 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건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나름 또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문 글자도 안경만 쓰면 다 보이고 말귀도 남들보다 빠르단 소리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이상하게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TV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채널을 왜 바꾸려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약통을 열어놓고 약을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 헷갈리고, 심지어는 휴대폰을 찾다가 그걸 손에 들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자꾸만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치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웃어넘겼을지도 몰라요. 야, 나이 들면 원래 이래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달랐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알람이 울리는 느낌이랄까요?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엔 결정적으로 확신이 드는 일이 있었어요. 손주 민재 생일이었거든요. 케이크도 미리 사두고 선물도 포장해뒀는데요. 막상 민재를 보고 생일 축하해하려는 찰나 그 아이 이름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너 이름이 민민 뭐였더라? 내가 말끝을 흐리자 민재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무언가 확 박혔어요. 아, 이건 진짜 문제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던 중이었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해. 왜? 자꾸 뭔가를 까먹어. 이름도 그렇고 약 먹은 것도 헷갈리고. 혹시 나 치매일까봐. 아내는 한참 말이 없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병원 가보자. 검사라도 받아봐. 그냥 확인만 해도 마음이 좀 놓이잖아. 그 말을 듣고는 겉으론 그래 했지만 속으론 진짜 무서웠어요. 혹시 의사가 치매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쩌지. 그 순간부터 나는 김영호가 아니라 치매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게 그렇게까지 무서운 일일 줄은 몰랐죠. 병원에 가는 날 아내와 함께 이른 아침에 나섰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사람들도 하나같이 말이 없더군요.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제 앞에 앉은 아주머니가 손에 들고 있는 종이를 보게 됐어요. 간이 인지 기능 검사.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속이 다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저걸 받게 되는 걸까? 차례가 되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영호님 들어오세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나는 입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김영호다.
나는 김영호다. 다시 내 이름을 꼭 붙들고 싶었던 거죠.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길은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던지요. 그 순간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던 건 혹시 내가 진짜 치매라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다행히도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님이었어요. 의사는 조금의 기억력 저하가 보이지만 나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수준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미 제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상했던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려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나타났죠. 분명히 냄비를 불에 올려놨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뭔가 타는 냄새에 놀라 부엌으로 달려간 게 벌써 두 번째였습니다. 그 전날엔 우유를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냉장고를 10초 넘게 멀뚱히 쳐다보다가 그냥 문을 닫았죠. 그러고 나서 거실에 와서 앉았는데 손에 컵을 들고 있는 걸 보고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유 마시려던 거였구나.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모르게 주변을 자꾸 의식하게 됐어요. 혹시 내가 또 뭔가를 깜빡한 걸 아내가 눈치채진 않았을까? 혹시 민재가 다시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는 단어도 자주 헷갈렸어요. 청소기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있잖아, 먼지 빨아들이는 거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어느 날은 리모컨을 그 막대기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민망했는데 점점 무서워지더군요. 내 머릿속 어딘가가 진짜로 서서히 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모지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도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약 먹는 시간, 민재 생일, 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적어놓기 시작했죠. 그렇게라도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진 못했어요. 글자를 읽으면서도 그 뜻이 뭔지, 왜 내가 이걸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날도 있었거든요. 메모에 설거지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고도 한참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했다는 건가? 해야 한다는 건가? 그렇게 한 문장을 붙잡고 한참을 고민한 적도 있죠. 그러다 점점 저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말수가 줄고 평소 좋아하던 라디오도 귀에 안 들어오고 심지어 밭에 나가서 흙을 만지는 것도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안으로만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그 모습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계속 겁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 뭘 어떻게 해?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다시 돌아올까? 해보기나 했어? 노력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어요. 전곡을 찔린 기분이랄까요? 사실 그동안 저는 그냥 두려움 속에 숨기 바빴던 것 같아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핸드폰으로 치매 예방 습관이라고 검색해봤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뇌 자극 루틴이라는 단어를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말 중 한 문장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다. 쓰면 살아나고 안 쓰면 퇴화한다. 그 문장을 읽고는 순간 뭔가 번쩍했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책을 하나 꺼내 들었고 그 위에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김영호의 뇌 살리기 일기. 며칠 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아내와 함께였고 이번엔 그냥 결과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은 덜 무거웠죠. 하지만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니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김영호님 오셨군요. 그날 검사 결과는 기억하시죠? 예. 치매는 아니라 하셨죠. 맞습니다. 확정 진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수준에 가까운 패턴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도라는 말이 다행인 건지 위험한 건지 애매하게 느껴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뭐라도 시작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의사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지하거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하거든요. 쓰면 깨어납니다. 계속 자극을 주면 반응하죠.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확 와닿더군요. 그 순간 지난 며칠 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무기력하게 TV만 보던 모습, 식탁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시간들,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흘려보내던 내 자신이 떠오르며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극을 주세요. 의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운동도 좋고 글씨 쓰기도 좋습니다. 새로운 길로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뇌는 처음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가 써준 루틴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루 한 번 새로운 길 걷기. 아침에 단어 5개 외워보기. 손으로 글자 쓰기, 특히 어려운 단어. 숫자 계산 놀이. 회상 훈련, 옛날 기억 떠올려 말로 설명하기. 이거 다 못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나라도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뇌는 규칙에 반응하니까요. 의사의 말투는 친절했고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그 말들을 듣고 있는데 제 안에서 뭔가 조금씩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았죠. 진료실을 나서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러게 그냥 걷기, 글씨 쓰기 그런 거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어릴 때 글씨 진짜 못 썼잖아. 이 기회에 서예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김영우 이제 서예하는 남자 되겠네. 그렇게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공기가 아주 상쾌했어요.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보다는 해볼 수 있겠다는 희미한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 들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 쓰기 김영우. 민재 이름 생일 쓰기. 오늘 본 사람 3명 적기. 7 곱하기 암산. 오늘 날씨 한 줄로 요약. 하나하나 적어나가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건 약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지만 내가 내 삶을 다시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진짜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2번째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죠.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엔 햇살이 제법 강했는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눈이 잘 떠지더군요. 몸이 특별히 개운했다기보다는 뭔가 해보자는 마음이 먼저 일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침밥을 먹고 나서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은 신문을 펼쳐놓고 머릿기사만 슬쩍 보고 넘기곤 했는데 그날은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영우.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획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지만 이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뿌듯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이게 시작이지. 그 다음에는 하루에 5개 단어를 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고른 단어는 기억, 길, 하늘, 햇살, 민재였습니다. 한 단어씩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떠올려 봤습니다. 특히 민재라는 단어에선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얘 이름은 다시는 잊지 말자 마음속으로 다짐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산책을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단골처럼 걷던 골목길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일부러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마트 가는 길에서 한 블록 옆으로 처음 보는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여기저기 보이는 가게 간판도 낯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처음 보는 얼굴 같았죠.
그런데 그 낯설미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쯤이지? 저 식당 이름이 뭐였더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무언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본 간판 중엔 삼거리 해장국이란 이름이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다음엔 삼거리 해장국 한번 가보자. 괜찮아 보이더라고.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길 외우는 건 또 오랜만이네. 오후엔 숫자 놀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공책 한 장을 펴고 계산 문제를 몇 개 적었습니다. 7 곱하기 4, 9 더하기 6, 12 빼기 5. 간단한 문제였지만 혼자 입으로 말하면서 풀다 보니 왠지 수학 공부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말로 내뱉는 숫자를 스스로 검토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머릿속이 참 분주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나서는 아내가 웃으며 묻더라고요. 오늘 뭐 했어? 이름도 쓰고 숫자도 풀고 처음 걷는 길도 다녀왔지. 그게 뭐야, 학생이야? 그래, 이제부터 다시 뇌학생이다. 아내가 피식 웃더니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 짧은 터치 하나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엔 새로운 도전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초보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용기 내서 등록했죠. 첫날 수업엔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펜 대신 붓을 들고 검은 먹을 물에 개어서 종이에 올리는 그 순간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천천히 정신을 모아 써내려가면서 머릿속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아주 깨어있는 느낌이 들었죠. 처음 써본 글자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글자를 쓰는 데만 10분이 걸렸지만 그 10분이 제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몸은 피곤했는데 마음은 아주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그 단순한 성취감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아주 작지만 확실한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쓰고 단어를 외우고 새로운 길을 걷고 숫자를 더하고 붓을 들어 글씨를 쓰는 그 시간들이 제게는 약도 병원도 대신할 수 없는 하루의 치매를 막는 백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15일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느낀 변화는 그전 몇 달 동안 겪었던 불안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까먹지 않기 위해 시작했던 루틴이었어요. 이름을 쓰고 단어를 외우고 새로운 길을 걷고 붓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가던 그 시간들. 하루 중 딱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루틴이었지만 그게 제 하루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변화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민재가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방학 숙제를 도와주러 왔다며 아내는 거실 테이블을 치우고 저는 부엌에서 차를 데워왔죠. 민재가 묻더군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쓰셨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녀석이 웃으며 공책을 들춰보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던 그 루틴 노트를 보고 말이죠. 아, 내가 이걸 책상에 펼쳐놨구나 싶었죠. 쑥스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기억, 감사, 바람, 창문, 민재 썼다. 민재가 킥킥 웃더니 말했어요. 제 이름도요? 저 요즘 인기 많죠?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민재 이름을 까먹을까 봐 두려워했던 내가 이제는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다음 순간 민재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멋있어요. 전에랑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웃는 것도 같고 더 뭐랄까 밝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말일 수 있지만 저한텐 그게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게 와닿았거든요. 민재는 몰랐겠지만 그 한마디가 제 지난 몇 주의 모든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머릿속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더 웃는 것 같고 밝아요. 그 말이 마치 내 머릿속 어딘가에 불을 켜준 것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름을 잊고 멍하니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젠 이름도 생각나고 기분도 좋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주변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제가 공책에 글자 쓰는 모습을 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고 동네 주민센터 서예 교실에서도 요즘 김영호님 글씨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담겨있는 느낌이랄까? 이런 말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다시 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깜빡하는 날은 있어요. 숟가락을 놓고 나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도 있고 문 열어놓은 채 거실을 배회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런 순간이 와도 저는 금방 알아차리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매일 뇌를 움직이고 있고 내가 내 뇌를 스스로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지금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그 루틴 시간이에요. 글씨를 쓰고 단어를 외우고 민재를 떠올리고 낯선 길을 걸으며 내 머릿속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거창한 치료나 약이 아니라 단지 매일 반복된 작은 습관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 나도 비슷한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게 하루에 몇 번씩 늘어나고 내가 뭘 하려 했는지 잊은 채 멍하니 서 있는 순간들이 하루에 어느 틈에 훅 들어올 때 말이죠. 그게요, 진짜 무서운 건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건 이제 난 끝인가 보다 하고 마음이 먼저 꺼지는 거였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종종 아내한테 이거 어디 뒀지? 하고 물을 때도 있지만요. 마음만은 분명히 그때와는 다릅니다. 하루에 딱 1시간이면 충분했어요. 그 1시간 동안 나는 글씨를 쓰고 걷고 단어를 외우고 숫자를 곱하고 예전 기억을 하나씩 꺼내 말했습니다. 그게 점점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제 일상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 서도 이름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김영호. 올해 68. 기억을 되찾은 사람. 손주 이름도, 그 애가 좋아하는 게임도, 아내가 쓰는 향수 이름까지 자잘하게 기억해내는 일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물론 이게 마법 같은 변화는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바뀌는 건 없었고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묵묵히 이어졌던 그 습관들이 어느 날 확실한 변화로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 속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경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란 걸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이름을 쓰는 것. 그게 시작일 수 있고 평소 안 걷던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 그것도 분명한 자극입니다. 뇌는 자극을 원합니다. 기억은 반복을 좋아하고 몸은 움직일수록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조금이라도 두렵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정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 무서움 때문에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때문에 저는 다시 저 자신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하루 루틴을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름과 날짜 쓰기. 단어 5개 외우기 소리 내기 필수. 오전에 새로운 길 걷기 평소 안 다니던 골목이면 충분. 점심 후 3분 암상 곱셈 나눗셈 간단하게. 저녁엔 오늘 기억 중 가장 좋았던 일 말하기. 이건 제 하루의 백신이며 이건 약도 병원도 아니며 일상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정말 치매는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위에 5가지 습관을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머릿속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내가 나다라는 확신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치매가 무서워서 이걸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덕분에 매일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오늘 당신도 종이 한 장, 펜 하나로 그 첫 페이지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이름을 적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